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외국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본 TV를 구독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편안하십니까?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평화를 느끼십니까? 그리고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평화가 지속될 거로 보십니까?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언론이 평화가 다 왔는 것이냐,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 떡 줄 사람은 떡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마치 김치국부터 마시듯이 성급하게 북한을 믿고 마치 북한 핵이 폐기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대북 경제 협력 구상, 뭐 철도를 연결한다, 지원한다, 뭐 에너지를 공급한다 등등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핵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폐기될 거로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국민과 언론도 모르게 지난 5월 26일 날 판문점 북측 지역인 평화의 집인가요? 통일각에서 2시간 동안 개최했습니다. 끝나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마지막 그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죠. CVID를 약속했느냐? 대통령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6월 10일 날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하는 거 뭡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죠. 그 다음에 불과 그 한 달 만에 5월 26일 날 2차 남북 정상 접선 같은 회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CVID, 그러니까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다.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만난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북한은 현재까지 김정은 본인은 물론이고 뭐 북한의 단기간지라고는 노동신문, 또 어디죠? 조직지도부, 선전선도부 등 북한의 김정은 최고 권력자를 비롯해서 그를 또 대변하는 모든 언론 매체 조직에서 북한 핵을 폐기한다든가 포기한다든가 북핵을 비핵화한다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현재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한반도 비핵화, 우리나라 핵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 모든 관련 인사들을 한반도 비핵화를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핵이 없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뭡니까? 결국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자산, 내 한반도 전개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게 북한의 체제보장 5원칙 2016년 7월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남한 내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 기지 철폐 검정, 미국 핵 타격 수단의 전개 중단, 대북 핵 위협 및 핵 불사용 확약, 주한미군 철수 검토, 철수 선포,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미군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그게 한마디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모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말아야겠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파기시키는 거죠. 근데 한미동맹, 왜 이러냐면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소위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러는데요. 한미동맹입니다. 작게에도 그렇게 명시돼요. 첫 장에. 그게 한미동맹이 와해되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되면은 대한민국의 힘의 원천이 사라진다.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 되고 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건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누구 덕분에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됐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해 가지고, 특히 일본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된 겁니다. 미국 덕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건국한 지 2년 만에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낙동강전선, 부산 일부를 남기고 대한민국이 다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점령했어요. 그 기사회생을 시킨 나라가 누굽니까? 미군입니다. 미국이 참전을 해서 UN 16개국과 더불어 참전해서 북한군을 객퇴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 위기에서 자유 대한민국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낸 겁니다. 미국이 한 겁니다. 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하면서까지 지켜준 나라입니다. 그게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유지, 생존을 보장해 준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게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체결했죠. 6.25 전쟁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세계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연합사, 한미연합군 사령부까지 창설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산업하고 경제 부흥을 하는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군이 경제 원조를 하고 기술, 인력, 자본을 지원하고 이래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립과 생존과 번영의 바탕에 원천이 미국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미동맹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힘의 원천입니다. 근데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순간 반대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걸 노리는 것이죠. 그래야 적화 통일 야욕을 소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북한이 지금 핵을 20기 내지 60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러는데, 이것을 이번에 완전하고 CVID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데 여러분, 이 북한이 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 또는 그 갔다 온 안보특사, 안보실장하고 3월 5일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특사단으로 방북해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 가지고 발표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들이 참가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김여정이 내려오고 김영철이 내려오고 대통령을 만나고 남북 합동 공연을 하고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고, 끝에 3월 5일날
우리 대북특사단이 가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내려온 결과가 북한이 만나보니까 비핵화 의지가 확인했다. 그럼 미국 가서 3일 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보고를 하고 전달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당신들이 발표해라. 미국 그 언론들 기자들 앞에 또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이제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죠. 그때까지 전부 한반도 비핵화 얘기만 나왔지,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 북한 핵 포기,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저께 5월 26일 날, CVID 약속을 했느냐? 그거는 미국한테, 우리가 지금 발표한 게 성급하다.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 때 그게 명확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왜 지금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겠다 하는 확약을 한 번도 우리한테 한 적이 없는데, 마치 핵이 다 폐기될 것이냐, 북한의 그냥 그 경협이라든지 뭐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아주 그냥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를 왜 쏟아내느냐 이겁니다. 예? 이건 완전히 그냥 핵 폐기가 아니라 핵 사기입니다. 핵 사기. 근데 북한이 핵을 은닉할 경우에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미 말씀드려요. 북한에 지금 은닉 가능한 지하시설이 10,000개가 넘다고 그런다. 예? 그리고 은닉시 주먹만한 핵탄두가 주먹만 하답니다. 이 정도. 이게 한 20 내지 60개 된다는데, 핵탄두가 발견이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천강 이북에 소위 북중 국경지대에 한 100여 곳이 지금 있답니다. 그 타격도 안 돼요. 정밀 타격을 해도 중국까지 피해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격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전쟁 연습을 할 때도 북중 국경지대 한 20km, 뭐 제 기억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진격을 안 합니다. 예. 또 6.25 전쟁 때처럼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게 승이랐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영변에만 있는 줄 알았던 핵시설이 강성지역에 또 추가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워싱턴의 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시설도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지도 있고 1만 개가 넘는 지하 시설에다가 100여 곳이 있는데 주로 북중 국경지대에 밀집되어 있고, 또 핵시설도 뭐 융변봉으로 강성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찾아내서 사찰을 해서 하나하나 다 폐기를 시킬 수 있냐 이거죠. 그 핵무기, 또 핵미사일, 핵물질, 핵시설, 뭐 핵데이터, 핵기술자, 이걸 완전히 100% 색출해서 검증하고 격리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IAEA 사찰단이 수십 명이 들어간들, 그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포기한다는 신용만 해도 그걸 찾아내기가 힘든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노동당 당 전체 회의에서도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핵 경제 병전 노선에 경제를 집중한다든가. 하지만 그때 발표할 건 명확하게 핵 보유를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핵 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계리 자기들 표현으로 북부 핵실험장이 필요 없다, 폐쇄하겠다. 그래가지고 언제 했죠? 그저께
처음에 우리 기자단 뺐다가 또 뭐 당일날 합류시켜 가지고 이제 폭파 쇼를 했는데 경도 입구만 어떤 그런 연막선을 터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폐기 쇼를 한 거죠. 폭파. 그러니까 언제라도 경도 입구를 뚫어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 핵실험장을 다 폐기 쇼를 뭐 하고 야단 법석을 때렸는데 그 쇼를 한 겁니다. 쇼. 핵쇼를 한 겁니다. 사기 쇼를. 절대 북한은 핵을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뭐 선대로부터 유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선대로부터 핵 포기를 하면 너 죽는다 이겁니다. 체제를 떠받치는 보금 또 최후의 보루가 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미제의 침략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국 침략에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배가 고프더라도 우선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니까 참아달라. 이렇게 쏘겨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핵무기를 우리가 폐기하겠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못합니다. 절대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 폼피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갔을 때 폼피오 장관이 미 의회에서 증언한 게 있죠. 핵을 폐기하면은 대신에 요구 조건을 3개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체제 보장, 제재 해제, 경제 지원, 이 3가지를 특히 체제 보장인데 폼피오 장관이 표현한 원어는 security assurance입니다. 체제 보장. 우리가 체제 보장에 북한 체제를 보장이라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정확한 의미는 security assurance입니다. 이게 김정은 개인 목숨을 보장해달라 이겁니다. 체제 보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일 수령 독재 체제. 그러니까 김정은 자기 선대로부터 김일성, 김정일 자기 3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세습 독재, 수령 유일 독재 체제, 이거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집안을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철저히 지켜달라. 그 얘기입니다. Security Assurance. 명확한 것은 북한이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 보유를 기정사실했습니다. 그리고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붕괴리 핵실험장 폐쇄 중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을 같이 하겠다. 미국의 기존 핵 보유국하고 같이. 그리고 이번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뻔한 겁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참가해서 그거를 선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당장 북한이 보여줘서 간단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했는데 4차회를 소집하십시오. 해서 이번에 지난번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그리고 모든 핵 폐기 과정을 검증을 받겠다. 어디든 원하는 대로 봐라. 사찰해도 좋다.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헌법에 핵보유국지기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헌법을 개정하라 이거야. 핵보유국을 헌법에서 개정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은 모든 소위 한반도 비핵화라는 등의 이것은 전부 말장난입니다. 사기입니다. 핵 사기쇼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 언론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4월 24일 첫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시한부 북핵 폐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운명이 걸렸다. 근데 아직까지 시한부 핵 폐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운명이 초시계처럼 짝깍짝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은 빨리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죠. 추미애가 대통령이라고 그랬다가 오늘 혼욕을 치르더군요.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위원장으로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나서 또는 한라인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통합니까? 해서 시한부로 핵을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해달라. 그리고 헌법도 고치고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도 전원회의도 소집해서 명확하게 발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최소한 그런도 조치가 없는 한반도 비핵화 등등의 약속은 한마디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 놀아나는 겁니다. 쏘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대충 정리가 되는 게,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계속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 비핵화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를 계속했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미북 정상회담을 6월 12일 한다고 그랬다가 지난 5월 24일 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저쪽에서 김계관을 통해서 납작 엎드려 놓으니까 또 다시 추진한다고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어제 또 어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뻔합니다. 일단 미국 정상회담의 성사가 되면은 계속 싱가포르 가겠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거 왜 갑니까? 남은 나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거 왜 합니까? 꼭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오산기지인가요? 팽택인가 미군 부대를 갔을 때 오찬을 하는데 난데없이 우리 대통령이 그 오찬 장소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측에서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아무 때나 끼는 게 아니죠. 그것도 국가 원수가. 근데 그걸 가서 뭘 하겠다냐면 우리와 북한과 미국 간에 3자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종전선언을. 그러니까 전쟁 끝났다는 걸 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주한미군은 또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종전을 했는데 주한미군은 왜 했습니까? 이거 안 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더 합류시켜가지고 4개국 남북 미중 4자회담을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평화협정. 정전협정 체결인데 평화협정. 아니 근데 평화협정을 핵이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약속만 했다고. 예를 들면 북한이 설사 북한 비핵화 하겠다 완전히 약속만 했다고 그거를 근거로 이렇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죠? 남북 경협 논의를 본격화하겠다. 그게 하여튼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못해서 안달인 거죠, 한마디로. 그럼 왜 그래 급하냐 이거야. 핵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게 구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언론 보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왜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조선일보하고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그러면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근데 언론에서 그 사실을 그동안 보도한 거를 그런 나라가 된다고 꼭 억지로 그렇지 않은 나라 그게 사기도 안 하고 사기를 안 불고 거액을 뜯어낸 적도 없는 착한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청와대 대변인이 그것도 그렇게 북한이라는 공산 세습 독재 왕정 신정 체제를 좋게 봐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고든 창이라는 거 재미 중국 출신 학자인데요. 미국 팍스뉴스에 이제 그저께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문재인은 매우 친북적이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기 바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TV 뉴스에서 저명한 그것도 중국 출신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프로 노스코리아, 친북. 우리 친북, 종북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사파 정권이니, 종북 정권이니, 종북 좌파 정권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제 자신이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는 자든 우든 또는 어느 정당, 정파, 단체 뭐 이런 데 소속돼서 활동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미 미국도 이런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미국 주류 언론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핵심 그 주변 참모들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하고 있다는. 그리고 대변인이 오늘 발표한 그게 바로 그런 거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좋게 보지 못해서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실질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변했습니까? 틈만 했으면은 파토 났고 말이죠. 예? 고위급 회담도 한다고 4.27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 발표했는데 뭐 고위급 하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무슨 뭐 때문에 파기했죠? 주영 공사한 탈북자가 출판 기념회에서 한 말 때문에 왜냐면 그분이 그랬거든요. 북한이 핵 절대 포기 안 한다. 자기가 잘 안다. 그 쭉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맥스 썬던가요? 한미연합 공중훈련. 그거 원래 하나대로 계획된 거 매년 해온 건데 그거 했다고 말이죠. 고위급 회담 취소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개호 사정해가지고 그것도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 접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게 어떻게 정상회담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여튼 사정 해가지고 6월 1일인가요? 고위급 회담을 다시 한다면 그러는데 뭐 그때 그것도 뭐 어제가 주로 뭐 북한의 철도를 어떻게 연결하고 현대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북한 핵은 아직 하나도 어디 없어지지 않았는데 꼭 없어진 것처럼 그거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 문제를 문제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 대한민국 정부처럼 북한의 핵 사기쇼에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사되기 힘들 거로 봅니다. 만일에 성사가 된다면은 소위 트럼프 모델이라는 게 적용되는 겁니다. 트럼프 모델에 성사가 돼도 될 경우,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성사돼도 실패할 경우가 있고 성공할 경우가 있죠.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어서 확실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최단계는 일괄타결식으로 합의가 됐을 때 트럼프는 분명히 체제를 보장하고 한국 방식의 산업화를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하더라도 실패할 경우에, 그런데 그게 미국이 요구한 특정한 조건을 합의가 안 됐을 경우, 그러면 미국이 사실은 특정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미국 정상회담이 아예 성사가 안 되겠죠.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 정답되어 놨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 정상이 만나는 건데, 그 전에 특정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미국 정상회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합의가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했는데 또 말에 틀려질 수 있잖아요. 항상 저놈들은 그런 전례가 많으니까요. 근데 가래가 실패했다 하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리비아식 초토화, decimated, 초토화 완전히 그냥 썰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면 바로 해상 봉쇄가 들어갑니다. 지금 대북 제재에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추가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국적군에 의한 해상 봉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과 북한 핵을 동시에 제거합니다. 무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북한 해방작전이 개시되는 겁니다. 결과 수령 유일 독재 체제가 붕괴되는 겁니다. 당연히 김정은도 없죠. 없어지는 거죠. 그게 김정은이는 죽느냐 사느냐에 기로에 있습니다. 하여튼 북한 핵을 완전히 미국 권한대로 포기하고 손들고 나와서 그게 항복 수준이죠. 항복 수준에 미국에 나와서 너 처분에 맡기겠다 하면 목숨을 살 수 있어요. 왜냐면 김정은이가 요구한 게 protection, security assurance 뭐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요.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주겠다. 왜냐면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1905년에 을사보조약, 을사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그래 됐는데 그 식민지로 들어간 거죠. 거기에 5주에 그래 돼 있습니다. 고종이 항시를만 살려달라, 대신에 외교권하고 다 주겠다 한 거죠. 한심하죠. 근데 김정은이 똑같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5조에 일본 정부는 한국 항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과 그 가족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장한다. 어떻게 됐죠? 이걸 하려면은 너 내부 봉기가 일어나서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다. 그 리비아 때 카다피도 그래야 됐다. 미국이 그 카다피를 죽인 게 아니다. 내부 봉기에 의해서 반군에 의해서 카다피가 죽었다. 오해하지 마라. 근데 그것까지 지켜줄 수는 없다. 미국이. 지켜주려면은 미군이 평양에 주둔해야 된다. 보장해라. 그리고 당신이 약속한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다 찾아내야 된다. 그걸 전부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근데 국제기구 IAEA 이런 거 가지고 택도 없다. 수십만 명이 필요하다. 그 사찰과 검증과 이송과 그 만 곳이 넘는 지하시설 다 수색해서 요만한 주먹만한 핵탄두 승인한 거 다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이거. 북한의 미군이 진주하고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당신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미군 주둔을 보장해라. 진주하겠다. 그 미군이 진주할 수 없으면 당신은 핵 포기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따라서 트럼프 모델의 제2 옵션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정일이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에 미국이 단걸 딱 주는 거예요. 미군이 진주를 해서 물론 핵 폐기를 확실하게 당신이 북한 주민이 봉기를 해서 당신 목숨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핵 폐기를 하면은 뭐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너 내부에서 쏘겠다고 당신을 그냥 안 둘 거다. 그럼 미군이 당신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냐. 그걸 미군이 핵을 찾아내서 다 폐기하겠다. 대신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은 당신은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한국식 모델로 급성장할 수 있다. 경제. 필요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 중국산 아주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활용품 대체하겠다. 북한 너가 만든 거 미국이 다 사주겠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당신 확실하게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중국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거의 미군이 주둔함과 동시에 당신은 거의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오히려 남한 정부, 대한민국이 당신을 시기할지도 모른다. 김정은이가 바로 핵 포기 안 하고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생명이 일단 유지되고 또 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한국이 저리 잘 살고 강해졌는데 북한도 미국하고 손잡으면 미군 주둔시키고 또 잘 살 수도 있구나. 나는 온전하면서 매력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제가 입수한 유력한 정보에 의하면요, 6월 중에 1단계로 미군 20만을 북한에 진주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7월 중에 2단계로 30만을 또 추가로 진주시킨다는 얘기. 50만의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겁니다. 북한에 진주해서 제일 큰 이슈가 핵 폐기한다 이거야. 근데 북한이 제일 첫 조건이 제시한 조건이 체제 보장이니까 이게 시큐리티 어슈런스 해주겠다. 미군에 해주겠다. 미군이 김정은 너 목숨 살려주겠다. 그리고 내부에서 너를 해치는 것도 미국이 지켜주겠다. 그 이상 확실한 거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 자기 체제 보장됐죠. 됐죠. 그 다음에 경제 지원 확실히 됐죠. 미군이 있으면서 미국이 그 정도 그 메리트가 없죠. 체제 보장돼. 당연히 대북 제재 해제되겠죠. 미군이 있는데 왜 제재를 합니까? 북한에 미군이 지주인데. 김정은이 그냥 완전히 살판나는 겁니다. 대신에 핵 확실히 다 사찰해서 가져가겠다.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인가요? 그래를 가져가든 현장에서 폐기하든 격리시키든 모든 핵물질, 핵무기, 미사일, 핵시설, 핵인력 완전히 다 가져가는 거죠. 완전히 그걸 하겠다. 김정은이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한반도로. 대신에 요구할 겁니다.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너가 심어놓은 간첩 명단을 내놔라. 왜?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느냐? 당신이 지금
반미를 떠들다가 지금 오히려 친미가 돼버렸는데, 주한 미군까지 주둔시키면서 남한에 있는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간첩질도 하고. 그 사람들 명단 내놔라. 그 사람들 쭉 활동 이력까지 내놔라. 김정은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이유가 만무한데 미국이 이런 조건을 내세웠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김정은은 자기 목숨만 부지가 되고 자기 가족들 대대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떤 도움을 받더라도 그걸 하고자 할 겁니다. 설사 미군의 도움을 받더라도. 근데 핵을 가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 체제를, 소위 유일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랬고, 또 그걸 더 욕심을 내서 남한까지 즉화 통일해서 자기가 다 장악하면 그 이상 안전한 게 없으니까요, 체제가. 그리고 확실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현재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으니 일단은 자기 수령 유일 독재 체제를 일단 온전하게 지키고, 나머지 그 다음에 경제 지원을 받아서 더욱 그 독재 체제의 보호막을 튼튼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뭐 핵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미군을 주둔시키면 미군이 다 찾아라, 너 알아서 해라,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평양 주둔 미군이 북핵 제거, 북한 해방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요, 평양에 미군이 주둔하면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통일 한국 시대를 연다. 우리는 남북한이 통일이 돼 가지고 미국이 있고 북한도 또 미군이 있으니까요. 우리 상대는 북한은 이제 끝났고, 통일 한국이 상대할 때 어디 있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을 대적해서 만주를 회복해야 됩니다. 만주, 옛날 고토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진핑 그 영구 독재 체제가 저는 오래 갈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다민족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게 많습니다. 절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반쪽짜리 체제입니다. 시장경제는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국영, 이게 공기업이 워낙 많으니까요. 국가가 직접 하는 기업이요. 하여튼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신중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체제가 자체가 아닙니다. 독재 체제입니다. 공산 독재. 저런 나라가 번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북한 핵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번지수를 짚어야 됩니다. 지금 잘못 짚고 있습니다. 한상과 망상에 잡히면 안 됩니다. 북한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고위급 회담 중단 선언할 때요, 지난 5월 16일인가요? 문재인 정부를 바로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하다. 오판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오판과 망상.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등등의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게 참
제가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없고, 좀 북한을 정확하게 보지 않은 거 아니냐, 좀 환상과 착각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은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이 누굽니까? 예? 얼마 전까지 자기 공무부까지 죽인 사람 아닙니까? 자기 어부탱까지 독극물로, 그것도 외국 공항에서 독살한 사람 아닙니까? 조금 졸면은 존다고 자기 그 별 4개, 3개, 막 이런, 고위급 참모 장성들 말이죠. 바로 그냥 추행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말이죠. 고사포를 가지고, 한국이 떨어뜨리는 그 고사포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학살자입니다. 학살자. 그 선대로부터 쭉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 자기 아버지, 저거 할아버지. 세습 학살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그리고 아직 국민들 내리에 그 도발의 그 기억이 생생한데, 천안함, 연평도 포격, 뭐, 그걸 만나자고 그런다고 언론도 알리지 않고, 달려가듯이 말이죠. 휴전선을 넘어서 북측 지역에 통일강이란 쫓아가서 만나고 놓으면서, 또 김정은이가 그 나이도 배나 저 어린 놈이, 예? 소위 그 허가한다고 말이죠. 그게 뭐 3번씩이나 이렇게 또 보기에 좀 어색하게 말이죠. 어색한 웃으면서 이렇게, 그게 국민 정서에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맞습니까, 그게? 예? 그 살인마가, 그 학살범이 하루아침에 그냥 천사가 된 겁니까? 예? 어떻게 또 친구라는 얘기를 합니까? 친구가 아니죠. 예? 그 사람, 김정은을 통해서, 김정은 때문에 희생된, 장병들과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친구라뇨. 왼수를 왜 친구입니까? 국민의 왼수가 대통령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제발 국민들 자부심을 좀 가지도록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은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기백이 나라를 중성시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 작가가 한 말입니다. 천년제국 로마의 융성 비결은 로마라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과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바탕으로 한 로마 시민의 기백이 천년제국 로마의 융성 비결이었다. 대한민국은 반대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뭐 역사 교과서 문제부터 해가지고 깡그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자부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기백이 살아납니까? 또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왜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지금 감옥에, 뭘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현직 대통령까지 이게 여파가 없겠습니까?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북한에 속지 마세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핵 사기쇼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중단하고, 이왕 이래 됐으니 CBI의 질문에도 미국에 물어보라고 그랬으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가지고 북한에 주둔시킨 수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좌우지간 대한민국은 절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잘 극복하면
정말 세대 6대 5대 강국의 통일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만주까지 찾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국민의 자부심과 의지가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일전이 있다. 일전불사의 결기로 이 위기를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